보기 맛있는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탈나죠. 굉장히 깔끔하고 처신 잘하고 아주 유지조지 잘 빠져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된통 걸렸습니다. 된통 걸렸는데 여기 이제 안경 낀 사람이 그 김기춘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예예예. 네. 그런데 오늘도 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 말꼬리 안 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신중한 사람인데 고향 간 김에 복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나갔어요. 그 도청하는 줄 모르고. 여기 도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딱 뒤집개의 달인이에요. 저건 아까 그 사건은 이제 국가폭력입니다. 그 대학생을 경찰이 진압범으로 쳐 죽여서 거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뭐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국이 그 혼란에 빠지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전망의 기로에 섰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자살 방조죄로 이제 확 프레임을 바꿔버렸죠. 여기서는 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개입과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건데 이건 뭘로 바꿨느냐? 도청 사건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그 프레임의 뒤집기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셀프 감금 아시죠? 그거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된 건데 가녀진 여직원을 무지막지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감금 사건으로 바꿔버렸고 이 초원복집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인회 문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그 권력농단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단초가 드러났는데 그건 뭐가 됐습니까? 문건 유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초점을 확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언론을 지도하죠. 네? 아까 언론 지도란 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는 그걸로 그 꼼수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온 사람 버텼죠. 네, 악마적 기획자예요, 실제.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공작 기획자인 거지, 설계자. 92년 대통령 선거인데, 네. 여기 이제 뭐냐면 김기춘이 분신정국 유서 대필 사건 때는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이제 총출동해서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뭐 요즘 비슷한 걸로 중립내각이라는 걸 만들면서 선거관리내각. 네, 선거관리내각이 들어오면서 법무장관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했으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안기부장을 가든지 총리를 가든지.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자기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게 거제도 아닙니까? 김영삼하고 같은 고향의 고등학교도 같아요. 경남고등학교.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딱 그런 인맥으로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하게 공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그 김영삼의 몰표가 나오도록 공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원래 몰표가 나오게 돼 있지만 이런 게 있죠. 가령 광주에서 김대중이 표를 얻을 때 또 대구에서 노태우가 표를 얻을 때하고 부산에서 김영삼 표를 보면은 김영삼이 늘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부산 사람이 김영삼을 들찍인 게 아니라 부산이 도시가 크고 공장도 많다 보니까 타지인이 많단 말이에요. 광주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많이 가 있고 뭐 충청도 사람도 가 있고 하니까 김영삼 득표율이 좀 적은데 그 득표율을 이제 많이 끌어올리고 그거 내가 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진 찍히는 바람에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3당 합당 때거든요. 3당 합당. 그래서 TK가 PK를 이제 포섭하는 그때였는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같이 쓰는 우리가 뭐 남이가 이러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이 이제 그 김영삼한테 몰표가 나오나 그러지 않은 야도에 가까운 성격의 도시였는데 이때부터 몰표가 나오는데 그때 그런 공작을 기획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딱 잡힌 거예요. 정주영 쪽에서 정몽준 했던가요, 이게? 정몽준 밑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정몽준 라인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니까 이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바로 뒤집혔죠, 다음날. 도청이 더 나쁘다고. 조선일보가 가장 크게 때렸어요. 도청이 더 나쁘다고. 그 독수독과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네. 예전에 삼성 나왔을 때도 부정한 방식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노회찬이 큰 고생한 것처럼.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딱 잡혔어. 소리도 다 녹음되고 사진도 다 찍히고 딱 잡혔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초원복국지.
네,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즉석이 빠졌네, 즉석.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충격적이었거든요. 들킨 거예요. 그렇게 하객권이 했던 게 너무나 생생하게 들킨 거지. 한겨레 신문 같네요. 네, 한겨레 신문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격 이런 단어를 그때는 안 썼어요. 다른 매체들은. 조선일보는 바로 뒤집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재가를 드디어 치르는구나 싶었는데 또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죠. 그게 네. 아주 이제 기가 막힌 건데요. 네. 이게 지역 감정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일어나야 해! 라고. 이 양반이 이제 실제 기소가 되긴 됐죠. 기소가 됐는데, 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죄를 적용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뭐 이번에 직권남용죄 적용했는데 저거 헌재 가서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이 사건을 김기춘이 이제 된통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는 하는데 뭐냐면은 봐주기도 마음먹고 수사를 한 겁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사형을 구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 법무관이 툭 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사형을 구형해 놓고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법을 엉터리로 일부러 적용을 해갖고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도록 파기환송나도록 일부러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빠져나갈 군역을 다 준 겁니다. 우선 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해줬어요. 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저거를 기관장 모임인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야 검찰청에 모여라 뭐 도청에 모여라 시청에 모여라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복집에서 모였잖아요. 복집에서. 그러니까 저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모임이다. 사적인 모임이다로 만들어 놓고 저 모임에 참가한 다른 기관장들은 김기춘이가 불러서 가서 김기춘이 하는 얘기 그냥 들은 거니까 저거는 죄가 안 된다 해서 다른 사람 다 빼놓고 김기춘만 또 그다음에 여러 제목을 걸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로 선거법에서 뭘 걸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선거운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선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김기춘은 장관 지낸 사람이니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삼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위법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김기춘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다른 걸로 거는 게 마땅할 텐데 그걸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불구속 기소를 했더니 김기춘이 뭘 했냐면 이제 정말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갖고 장난치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로 헌법소원을 냈어요. 자기가 검찰총장하고 자기가 법무장관 할 때는 그 법으로 숱하게 사람들 집어넣었으면서 자기가 걸리니까 이 법 잘못됐어 하고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네.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네. 그래갖고 그거를 위헌 판결을 내니까 이건 뭐 자연히 공소기각인가 각한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김기춘이가 그걸로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잘 짜여진 각본도 겉에서 볼 때는 기소됐으니까 그래도 김기춘이 하나는 기소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사건을 누가 처리했을까요? 그때 부장검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김기춘 씨가 은혜를 한번 입으면 잘 갚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부장검사가 박근혜 정권의 첫 총리 정홍원이에요. 그럼 그 주임검사는 누구였을까요? 담당검사는. 최동욱 자르고, 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한 사람이 김진태예요. 김진태. 촛불 김진태고 다른 사람입니다. 네. 촛불 김진태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사람인데 50으로 넘어올 때 그때 허평이한테 신세지니까 50 청산할 때 50 실세를 다 구속시켰는데 허평만 빼줬어요. 허평만 빼줬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자기가 큰 권력을 잡고서는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검찰총장 그렇게 이제 앉혀줬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공안 세력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기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용산 참사예요. 이명박 정권에서 최악의 인사 참사로 꼽을 수 있는 게 어청수 경찰총장 기억나세요? 경찰청장에서 경질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명박산성도 쌓고 물대포도 쏴서 이 경찰 촛불을 끈 사람 아닙니까? 진압을 한 사람인데 그럼 승진을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경진을 시킨 건 뭐예요? 이런 촛불 나오면 더 세게 밟아라 해요. 그래서 앉힌 게 김석기고, 김석기가 앉자마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이 됐을 때 깜짝 놀란 게, 야, 이거는 민주주의의 용산 참사가 다가오겠구나. 민주주의의 용산 참사가 다가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뭐 탄핵을 받든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 시점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는데 아마도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닉슨이 사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탄핵을 받거나 뭐 사임하는 그런 상황이 올 줄 알았는데 뭐 그 점은 좀 틀렸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의 사임의 근처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고 낙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에 실패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못했고 6월 항쟁 때 누가 직선제도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못했고 우리 2004년 탄핵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 저거 영남 자민련으로 찍어트릴 수 있을 것이다 다 상상했는데 국가보안법도 폐지 못 시켰어요. 저 외환위기 때 재벌 해체도 못 시켰어요. 그랬더니 18년 지났더니 재벌들이 노동개혁하자고 여러분을 개혁하자고 달려들고요. 2004년도에 그 좋은 환경, 우리 대중들은 대통령 살려냈고 새 국회까지 만들어줬어요. 민주노동당 10석 의회에 진출시켜줬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고 딱 10년 지난 다음에 김기춘이가 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거예요. 역사적인 찬스를 놓치면은 우리가 반드시 역사적인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저는 박근혜 날아갈 거고요. 김기춘도 날아가고 우병우도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몇 명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세력들을 정말로 해체하는 작업들, 그 작업에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폭력을 자살방조죄로 이제 확 프레임을 바꿔버렸죠. 여기서는 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개입과 지역감정 부추기는 건데 이건 뭘로 바꿨느냐? 도청 사건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프레임의 뒤집기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프 감금 아시죠? 그거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된 건데 가녀진 여직원을 무지막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감금 사건으로 바꿔버렸고 이 초원복집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인회 문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권력농단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단초가 드러났는데 그건 뭐가 됐습니까? 문건 유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초점을 확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언론을 지도하죠. 네? 아까 언론 지도란 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고 딱 그런 인맥으로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하게 공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김영삼의 몰표가 나오도록 공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원래 몰표가 나오게 돼 있지만 이런 게 있죠. 가령 광주에서 김대중이 표를 얻을 때 또 대구에서 노태우가 표를 얻을 때하고 부산에서 김영삼 표를 보면은 김영삼이 늘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부산 사람이 김영삼을 들찍인 게 아니라 부산이 도시가 크고 공장도 많다 보니까 타지인이 많단 말이에요. 광주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많이 가 있고 뭐 충청도 사람도 가 있고 하니까 김영삼 득표율이 좀 적은데 그 득표율을 이제 많이 끌어올리고 그거 내가 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진 찍히는 바람에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3당 합당 때거든요. 3당 합당. 그래서 TK가 PK를 이제 포섭하는 그때였는데 경상도 사투리 같이 쓰는 우리가 뭐 남이가 이러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이 이제 김영삼한테 몰표가 나오나 그러지 않은 야도에 가까운 성격의 도시였는데 이때부터 몰표가 나오는데 그때 그런 공작을 기획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딱 잡힌 거예요. 정주영 쪽에서 정몽준 했던가요, 이게? 정몽준 밑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정몽준 라인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니까 이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바로 뒤집혔죠, 다음날. 도청이 더 나쁘다고. 조선일보가 가장 크게 때렸어요. 도청이 더 나쁘다고. 그 독수 독과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네. 예전에 삼성 나왔을 때도 부정한 방식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노회찬이 큰 고생한 것처럼.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딱 잡혔어. 소리도 다 녹음되고 사진도 다 찍히고 딱 잡혔어요. 버리는 그걸로 그 꼼수도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온 버텼죠. 네, 악마적 기획자예요, 실제.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공작 기획자인 거지, 설계자. 92년 대통령 선거인데, 네. 여기 이제 뭐냐면 김기춘이 분신정국 유서 대필 사건 때는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이제 총출동해서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뭐 요즘 비슷한 걸로 중립내각이라는 걸 만들면서 선거관리내각. 네, 선거관리내각이 들어오면서 법무장관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했으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안기부장을 가든지 총리를 가든지.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자기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게 거제도 아닙니까? 김영삼하고 같은 고향의 고등학교도 같아요. 경남고등학교.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보기 맛있는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탈나죠. 굉장히 깔끔하고 처신 잘 하고 아주 유지조지 잘 빠져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된통 걸렸습니다. 된통 걸렸는데 여기 이제 안경 낀 사람이 그 김기춘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예. 네. 그런데 오늘도 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 말꼬리 안 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신중한 사람인데 고향 간 김에 복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나갔어요. 그 도청하는 줄 모르고. 여기가 도청을 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딱 뒤집개의 달인이에요. 저건 아까 그 사건은 이제 국가폭력입니다. 그 대학생을 경찰이 진압범으로 쳐 죽여서 거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뭐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국이 그 혼란에 빠지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전망의 기로에 섰는데 그거를